오늘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의 마지막이죠? 그 다항식의 나눗셈 마지막 부분을 좀 할 거고, 아, 그리고 교재 풀다가 질문할 거 있는 사람들은 수업 전후에 꼭 질문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업 전후에 꼭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어쨌든 알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어쨌든 내가 해줘야지. 왜 설마 교재가 없는 야무진 소리를 하지? 미리 얘기하라고. 좀 미리. 왜 나이스야? 어제 몇 초 안 걸리는데? 몇 초 안 걸려? 아쉽게도 PDF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원터치로 누르면 끝나요. 삭제할래요. 삭제하기만 해. 바꾸고 상담이에요. 이거 삭제하는 순간 초예민한 나의 표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을 싹 다 복구하기 위해서 한 며칠을 밤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재밌겠는데? 내가 이번 기말고사 책을 4권을 썼거든. 기말고사 대비 책을 4권을 편집을 했는데 그 중에 2권이 다 만들어 놓고 다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2권을 다시 복구하면서 내가 쌍욕이랑 쌍욕을 다 박았거든요. 저장했는데도 나 몰랐는데 그 밑에 작업 표시줄이 렉 걸려 있으면은 아예 저장이 안 된대. 그리고 그걸 저장을 누르고 갔는데 그 저장을 누르고 가도 60쪽이 되는 페이지였는데 그 60쪽이 글자 하나 토시 남기지 않고 다 날아간 거야. 그냥 빈 페이지만 60쪽이 있는 거야. 그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이러면서 다시 편집을 했던. 그 결정적으로 너네가 이번 건 날려버려도 내가 이미 PDF를 올려드렸죠? 밴드에. 그래서 PDF에 밴드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20, 20. 교재는 안 되는데 은영쌤이 결정하신 거죠? 소연아, 그 교무실 가면 있어. 그거 가지고 와 지금. 응, 네가 갔다 와. 교무실에 아직 아무도 없잖아. 네가 갔다 와 직접. 그러고 거기에서 스테이플러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찍고 와. 알았지? 자. 왜 뭐가 왜? 발려고 해요? 학교에서 안 논다며? 야, 학교에서 안 논다며 요즘. 안 논다며? 그러니까 다 수업하신다며. 야, 언젠가는 써먹어요. 이것들이 또 숨기고 갔어. 중이라도.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쟤 안 오면 해요, 오면. 쟤? 금방 올걸? 몇 초 안 걸려? 아니요, 30분 저기 서 있을 거예요. 쟤? 아, 그 학평 문제를 풀기가 싫구나. 오늘은 어쨌든 학평 기출을 한번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학평 기출을 미리 한번 맛본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 학평 기출이라는 게 생각보다 니네가 이제 곧 있으면 학력 평가라는 거를 보게 될 거예요. 정식 명칭은 재민아 이제 진도 나갈 거야. 집중하고. 정식 명칭은 전국 연합 학력 평가라 그래요. 뭔 말 같냐 이거. 너네가 흔히 얘기하는 모의고사는 요런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모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 평가라는 단어로 두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래서 여기 있는 요렇게 주어져 있을 건데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일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얘네들의 이름의 차이점은 뭐일 것 같니? 이걸 통틀어서 모의고사라 그래. 이걸 다 합쳐서 모의고사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얘는 교육청에서 봐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보고 이 교육청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개 교육청에서 봐요. 1년에 딱 4개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내는 출제 기관을 한번 니네가 지역명을 한번 맞춰봐봐. 오히려 니네가 지역명을 얼마나 알고 있나를 알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첫 번째 당연히 어디 낼 것 같아? 서울은 당연히 내겠죠. 그래서 서울. 또 어디도 내겠냐? 인천도 내고 경기도 내요. 또 마지막 하나 있어요. 어디일 것 같니? 부산. 제2의 도시 부산. 이렇게 네 가지만 냅니다. 나머지는 다 안 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교육청에서 보게 되는 교육청 모의고사, 이걸 우린 전국연합 학력평가라 그러고 이거를 고1부터 고3까지 봐요. 그래서 여기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고1부터 고3까지 봅니다. 그럼 이거는 모의평가는 어디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그냥 진짜 수능 출제기관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수능 출제기관에서 보는 거고, 이 수능 출제기관에서 보는 것 자체가 언제만 보냐면은요, 여러분들은 고3 때만 보게 돼요. 고3 때 총 몇 번만 보게 되냐면은요, 고3 때 딱 2번 봐요. 이게 바로 6월, 9월 모의평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험은 모의고사 기준으로 잡았을 때 1, 2학년 거? 솔직히 얘기할게. 다 갖다 버리셔도 돼요. 오히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 이게 여러분들 수능 시험 문제를 예측해 줍니다. 나 이렇게 낼 거야. 이거를 미리 보여줘요. 그래서 고3 6월이랑 고3 9월에 보는 거는 학원 가도 그렇고 학교 가도 그렇고 다 되게 치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왜? 그래야 수능에서 100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수능은 그런 걸 얼마나 잘 분석을 했냐 안 했냐가 차이가 크거든요. 생각보다. 특히 수학은 더 그게 심해요.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한 시험인데 그럼 솔직히 얘기할게. 얘는 안 중요해.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우리는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자면 이게 맹점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얘가 수능이랑 연결된다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아무리 수능이랑 똑같이 내겠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수능이랑 연결되지는 않아요. 왜냐? 내가 그거를 단연간 고3을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고3을 지금 현재 거의 5년차 하고 있고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하는데 고3을. 그래서 고3은 매년 이제 커리큘럼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고3은 매년 지금 내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항상 수능이랑 분석을 해본다면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교육청 학평은 오히려 수능이랑 큰 연관을 주진 않아요. 공통점이 있다면 그냥 첫 번째는 수능 체제랑 완벽하게 똑같이 시험 본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수가 같다라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예 틀려.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시험 범위도 다르고 당연히 다 틀려요. 근데 시험 범위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시험 범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틀릴 겁니다. 문제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럼 이게 왜 그래도 나는 강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출제 기관이 어디야? 이걸 출제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치, 교육청이잖아. 너네 학교 선생님들 다 어디 소속이게? 여기 교육청 소속이에요. 그럼 이거 내는 선생님이 누구겠니?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는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이거니까 이거를 풀면 학교 시험은 예측이 돼요. 오히려 학교 시험이 예측이 돼. 그래서 나는 여기가 인천이죠. 인천은 마침 출제 기관이죠. 그게 인천시 교육청 거 9월이거든요. 그래서 9월 거를 나는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생각보다. 9월 거는 많이 분석을 합니다. 10월이랑 11월. 지금 11월인데 지금은 10월에 봤죠. 10월, 4월, 3월, 그 다음에 6월. 이 세 개는 내가 그렇게 잘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9월은 그래도 좀 봐요. 왜냐? 9월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가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인천에서 뭘 요즘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을 보는 거라서 그래서 학평은요 그런 용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재 3월 학평을 신청을 한 애들이 많은데 들으면 좋아요. 문제 스타일을 어쨌든 적용을 해본다는 거니까 들으면 좋아요. 물론 내가 하진 않아요. 그거 내가 하지 않아요. 수학은. 정민쌤이 하실 거예요. 난 안 해요. 난 안 해요. 왜냐? 할 시간이 없어요. 난 그 시간에 다른 학원 출강하고 있고요. 그 시간에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보강하고 있고 중학교 1학년 애들 내신 대비하고 있어요. 걔네 하는 것만 해도 아침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 노스톱으로 쫙 써야 돼요. 빡셉니다. 토요일 다 이래요. 지금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시간이 없어요. 난 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니네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난 그 시간에 다 고3 개강해요. 고3을 개강해야 돼. 이적분이랑 확통이랑 수능 수학이랑. 그러니까 난 어차피 할 시간이 없어요. 난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안 하는데 어쨌든 이거 들으면 좋긴 좋은데 솔직히 얘기할게. 3월 학평이라는 거는요. 그냥 저런 스타일이 있대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아마 정민 선생님도 첫 번째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 3월 학평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3월 학평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해요. 중학교 전범위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중학교 3학년 거까지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이 크고요. 그 다음에 문제 스타일이 매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어느 해는 어쪽 파트에서 되게 어렵게 낸다면 다음에는 그 파트에서 똑같이 어렵게 내지 않아요. 다른 데서 어렵게 내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돼요. 3월은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중학교 때 뭐 맨날 수학을 100점 받았다. 이게 아니면은 그냥 큰 의미 없이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큰 의미 없이 넘기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신경 써야 되는 건 3월부터가 아니라 6월부터 좀 신경을 쓰세요. 왜냐면 6월부터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 범위를 가지고 실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6월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내가 분석을 해주진 않아요. 나는 3학년 거 평가원 모의고사 아니면 절대 분석 안 해요.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 아니면은 이제 분석은 안 해주는데 그래도 내가 괜찮은 문제들 있으면은 내신 대비 교재에 실어 드릴 거예요. 괜찮은 문제 있으면. 그래서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은 실어 드릴 테니까 그거 정도만 연습하셔도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고난도까지는 충분히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학평을 그렇게 써요. 학평은 솔직히 좀 그렇게 쓰고 나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좀 더 애들이 수학을 바라보는 힘이 좀 달라져요. 학평을 해주면. 그래서 학평을 해주면 수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거를 듣는 거는 좀 추천을 하는데 안 듣고 싶은 사람들은요, 뭐 내가 굳이 주말까지 써가지고 그거를 들어야 되겠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굳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고는 있으면 좋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도움은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오늘은 2교시 때 얘를 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배운 게 우리가 중단원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이 오늘 1교시 때 하면 끝날 겁니다. 조리제법까지 하면 무조건 끝나요. 그래서 조리제법까지 하면 끝나는데 내가 항등식을 오늘 안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항등식 오늘 안 넘어가고 그때 내가 여기 나왔던 문제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오늘 첫날부터 어려운 것들을 보여주진 않아요. 어려운 것들보다는 그래도 약간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잘 연습할 수 있는 3점짜리들 위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요. 그거는 오늘 내가 손글씨 해설까지 같이 드릴 겁니다. 내가 다 일일이 풀었고 내가 문제를 다 일일이 골랐고 손글씨로 다 내가 적었습니다. 물론 아이패드로 풀었기 때문에 글씨체는 개판일 거예요. 알아서 보세요. 글씨체는 개판이에요.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얘랑 나랑 아직 친해지는 중이에요. 얘랑 나랑 아직 친해지는 중이기 때문에 얘가 나 자꾸 까. 얘 나 억까예요. 자꾸 얘가 나 억까해서 얘가 좀 별론데 어쨌든 얘랑 친해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글씨체는 못 알아보더라도 그냥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 그리고 22년, 그리고 19년, 어떤 거는 16년, 여러분들과도 약간 좀 나이 차이가 더 있는 그런 친구들까지 좀 다 끌고 와왔습니다. 그래서 총 14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그 14문제 중에서 내가 오늘 6문제를 바라보기라는 코너로 해서 보여드릴 거야. 그러면은 연습하기가 있을 거예요. 그 연습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내가 손글씨로 풀어준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풀 수 있다면 학교 시험은 특히 이 단원은 여기는 다항식의 연산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항식의 연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 정도만 연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맞춰놨으면 내신 대비할 때 이 단원에서 크게 발목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내신 대비할 때. 결국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는요. 내신이에요. 학교 시험 첫 시험 잘 봐야지. 그쵸? 학교 시험 잘 봐야지. 나는 그 너네들이 다 잘 볼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할 건데 그 잘 봐야 되는 거에 어쨌든 내 역할이 되게 커요. 나는 너네에게 맞춤형으로 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어쨌든 너네한테 그거를 주는 거고. 그럼 너네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수준 생각했을 때도 그 정도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어.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를 지금 벌써부터 주면은 너네가 수학은 어려운 존재구나. 내게 아니구나. 절교하자. 절교하자. 이제부터 너는 내 길이 아니다. 떠나라. 하면서 이제 수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처음부터 보여드리진 않아요. 어려운 문제들도 몇 개 있는데 여기 단어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기출들이 다 그래요. 최근 3년간 다 그렇습니다. 3년간 어렵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학교 내신에서 어렵게 한번 내볼래? 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이 이식 쪽에 2강에 있는 거 간단하게 좀 복습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2강의 이식 쪽에 레벨 2의 6번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같은 레벨 2의 첫 번째 문제들만 풀어드리고 있는데 얘는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하나만 복습을 하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는 꼭 챙겨가라 그랬던 게 있어요. 물론 다항식이 나눗셈 하는 방법도 챙겨가라 그랬지만 그거보다 내가 딱 하나 반드시 챙겨가라고 했던 게 있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내가 꼭 챙겨가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내가 뭐는 꼭 챙겨가라 그랬어요? 약간 이제 월요일에 우리 기억은 약간 이제 고이 접어가지고 다 이렇게 종이 비행기 날렸어요? 다 종이 비행기 날렸어?
우리 얘기했잖아.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맨날은 아니구나. 월요일에 처음 얘기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문장 주절이 돼 있으면 그 문장을 항상 뭐로 바꾸는 연습을 해라. 그래, 그거 하나 챙겨가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여기 어떤 문장이 주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는 문장이 있었어. 그 문장 뭐로 바꿔? 식으로 바꿔.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문장을 한번 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에피소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문장을 한번 식으로 바꿔볼게. 그럼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읽어야 되는 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단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라는 조건을 일단 때려놓고 가고 있으니까 그치? 밑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밑줄 반지름의 길이가 5입니다. 이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처리해줘야 되는 조건이다. 이거 먼저 우리가 1번이라고 잡아주면서 가주면 돼. 그래서 일단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반지름의 길이가 5인 4분원이에요. 이렇게 4분원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조건도 같이 주고 있습니까?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5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조건 뭐도 같이 주고 있어요? 그치? 둘레의 길이가 얼마가 되었다? 그치? 여기도 밑줄.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14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둘레가 14가 되는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다는 거야. 야, 그럼 반지름도 그렇고 둘레도 그렇고 결국은 뭐냐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딱 있죠. 그때 여기는 반지름과 둘레. 얘네들의 공통점은 결국 얘네들 둘 다 뭐로 일단은 식을 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뭐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얘네 둘 다. 둘레도 그렇고 반지름도 그렇고 둘 다 뭘 이용해서 구하죠? 둘레도 그렇고 반지름도 그렇고 결국 뭘 가지고 구했지? 둘레도 반지름도 결국 뭐 가지고 구했어? 혹시 기억나요? 뭐 가지고 구했어? 둘레도 그렇고 반지름도 그렇고 결국 뭐야? 원주? 그런 거 말고. 그럼 하나하나 좀 끊어서 물어볼게. 반지름 뭐예요? 뭐예요 말고? 그치? 반지름은 선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여기 있는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이어져 있는 하나의 선이죠. 이렇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지름은 선이에요. 그리고 둘레 뭘 이용해서 구하죠? 선의 길이 가지고 구하지. 왜? 선의 길이들의 합이 둘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둘레 반지름의 공통점은 얘네 다 뭐 가지고 찾는다는 것? 선 가지고 찾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선이 초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 문자는 선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반지름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주황색이고 얘가 현재 옵니다. 그때 여기는 반지름 잘 한번 보게 되면 얘가 결국은 여기 직사각형으로 봐. 그때 여기는 직사각형으로 봤을 때 그 직사각형의 뭐의 길이랑 같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됩니까? 얘가 현재 대각선인데 정답을 얘기해버렸네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얘가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되겠지? 맞죠? 여기까지는요. 반지름은. 그래서 얘가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생각을 해주냐면은 대각선의 길이를 그럼 다시 한 번 더 구해보자.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연결해보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대각선의 길이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는 둘레도 마찬가지. 결국 가로 세로 길이만 알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가면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우리는 둘 다 모르니까 얘네들을 다 뭐로 처리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르면 다 뭐로 바꿔버리면 돼. 이거 뭐 x, y 그러니까 a, b 문자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그래서 x랑 y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를 문자로 채워준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야. 홍선아. 그치? 여기까지는요. 응. 봐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둘레는 바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오히려 얘로 나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가로 세로를 가지고 첫 번째 그나마 제일 처리하고 싶어하는 둘레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둘레의 길이를 찾으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레는 가로랑 세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기 있는 가로랑 세로가 더해지게 되는데 이게 총 몇 번 더해지게 되겠습니까? 둘레는 그러면은 얘 가로랑 세로를 총 몇 번 더해주게 돼? 그치? 2번 더해주니까 얘가 그래서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었을 때 얘가 현재 둘레의 길이 알려줬어. 그 둘레의 길이가 현재 숫자 길이가 얼마라 그랬으니 얘가 현재 14라 그랬죠. 둘레는 14.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14다. 이게 현재 첫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로 나누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y 그럼 2로 나눠주면 되잖아. 14를.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돼요. 그렇지. 얘가 그래서 7이다. 이게 현재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레는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지름을 찾을 건데 얘 반지름 찾는 공식 알지? 이거 이걸로 봐봐. 이거 현재 보게 되면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루어져 있는 요 연두색 삼각형입니다. 이게 무슨 삼각형이게?
그치?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으로 봤을 때 이 대각선은 그 직각삼각형의 뭐의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지? 그치? 얘가 현재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자, 그럼 이거를 구하는 전설의 공식이 있었지. 바로 무슨 공식? 이걸 구하는 그 전설의 공식 있잖아요. 그 니들이 제일 혐오하는 인간 누구? 그래, 피타고라스.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 혐오하는 인간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서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어쨌든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주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가 5였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우리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해주고 거기에 우리는 뭐를 씌울 거냐면 루트를 씌운다.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게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현재 대각선의 길이가 되는데 그 대각선의 길이가 마침 얼마라고 준 거냐면 이게 마침 반지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5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대각선 즉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그랬냐면 그래서 얘가 5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식 하나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루트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그럼 루트 없애주게 되면서 양변을 당연히 제곱해주면 되겠지. 루트 없애려면.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얘도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5의 제곱은 얼마? 그러다 보니까 그쵸? 25죠? 그래서 얘네 둘을 제곱해서 더해준 게 25래.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나에게는 이 식과 이 식이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 식이 같이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가 x랑 y라고 주어졌을 때 쟤네들의 넓이를 구해주는 게 우리 최종 목표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 넓이 구하려면 그냥 가로 세로 뭐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넓이 구하려면 그냥 가로 세로 뭐 하기만 하면 돼. 곱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랑 y 그냥 곱한 즉 얘 이거 원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얘 찾을 거야. 근데 얘를 뭐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얘랑 그 다음에 얘 가지고 찾을 거예요. 왠지 느낌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오지? 그러면 이거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봐. 우리는 얘 가지고 찾을 거야? 아니면 얘 가지고 찾을 거야? 우리 이거 만들 수 있는 식이 떠올라야 돼. 아니 여기까지는요? 왜냐? 함부로 얘네들을 뭐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어떤 거에 조금 집중을 해볼 수 있냐면 오히려 차수 높은 이 친구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 차수 높은 이 친구를 요 차수 낮은 이 친구로 만들어서 우리가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 수도 있겠어 없겠어 보아하니? 있지. 그게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걸 찾고 싶은데 그게 약간 그 일부분만 원하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일부분만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얘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준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구했던 공식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1차 항 그래서 우린 여기는 x 더하기 y가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x 더하기 y를 일단 전체 몇 제곱을 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냐면은 일단 얘를 차수 올려야 되겠지. 그럼 얘 차수 올리려면 전체 일단 몇 제곱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치 전체 2제곱 해주죠. 그럼 여기 전체 2제곱 해주게 되면서 얘가 전개되면 그때 얘가 전개되면서 얘가 그러면 이게 생기는 것까지는 맞지? 맞지?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같이 추가로 생긴다 그랬어 옹선이? 그치 EXY가 추가로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소연이 그 EXY를 더해야 돼? 빼야 돼? 그치 얘가 EXY가 생겼으니까 얘 없애야 되겠지. 그래서 얘 없애기 위해서 EXY를 빼. 오 끝났습니다. 왜? 우리가 원했던 건 얘예요. 얘만 찾아주면 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랑 얘는 이미 주어졌잖아.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그건 뭐야? 그대로 대입하면은 답 나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 제곱들의 합이 얼마라 그랬어? 방금 여기서 자취피 제곱들의 합이 얼마? 그치? 여기 그 제곱들의 합 25는 그냥 각각을 더해준 거 얼마예요? 여기서 각각을 더해준 게 x 더하기 y가 얼마? 7이죠. 그럼 7을 제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49 거기서 우리는 EXY를 빼준 것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삭 옮기면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옮겨주게 되면 그래서 우린 여기는 EXY가 나오게 돼. 그럼 얘가 넘어가면서 49에서 25를 빼주는 게 되지. 그럼 49에서 25를 빼세요. 얼마 나오게 되겠습니까? 49에서 25 빼면 얼마?
그치? 얘가 그래서 24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 y를 구할 수 있다. 그럼 2로 나눠주면 된다.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2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24를 반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그치? 12. 그래서 정답이 12야.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레벨 3는 9번은 쉬울 거예요. 9번은 단순하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기 때문에 쉬울 건데 아마 10번이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10번은 한번 좀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풀어줄 문제니까 그건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5쪽에 있는 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 결국 뭐냐면 여기 조리제법이라는 마지막 연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연산의 마지막 방법은 조리제법. 그 조리제법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조리제법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라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 조리제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우리가 질문을 좀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리제법이라는 건 그러면은 뭐게? 라고 한다면 조리제법은 이거게? 라고 얘기를 해요. 너네가 봐봐. 지금 봐봐. 조리제법의 포인트는 단순하게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항식 어떻게 나눴어 지금까지? 기억나니? 뭐 월요일에 한 거니까 기억은 나겠죠? 우리 다항식 나눴으면 어떻게 했어? 그래, 차수 고려해서 응?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눴죠. 근데 이거 귀찮아 안 귀찮아? 되게 귀찮아요.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짜증나.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바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를 원래는 이렇게 쭉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돼. x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이렇게 잡았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찾기에는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연산 방법을 한번 도입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새로운 연산 방법을 도입한 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조립제법이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 거고 그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조립제법은요. 아무 때나 쓸 수는 없어요. 아무 때나 쓸 수는 없어요. 그 아무 때나 쓸 수 없음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조리제법은 어떨 때만 쓸 수 있게? 라고 한다면 조리제법은 이럴 때만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만 쓸 수 있으면 항상 인정해 주면서 봐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야. 그럼 조리제법은 언제 가능해요? 라고 한다면요. 조리제법은 여기 우리 문제에도 똑같이 밑줄 그어 놓으세요. 얘가 포인트예요. 아무 때나 쓰면 안 됩니다. 얘가 포인트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 나누고자 하는 식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조리제법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면 그 나누고자 하는 식이 있어요. 그때 그 나누고자 하는 식이 있을 건데 그 나누고자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나누고자 하는 식이 반드시 얘는 몇 차식일 때만 조리제법을 쓸 수가 있냐면 이게 가장 큰 선제 조건이에요. 얘가 반드시 1차식이어야만 합니다. 1차식이 아닌 거에 대해서 조리제법 쓰겠다고 노력한다? 어차피 답 안 나와요. 포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식이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걸로 나누셔야 돼요. 어차피 몫이 되게 조그맣게 나올 거거든요. 그건 하세요. 근데 1차식이면 조리제법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차식일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 1차식도 또 여기에 제한이 또 들어가. 제한이 또 들어가. 그래서 대표형 4번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형 4번 같은 게 그래서 나오는 건데 왜 1차식에 또 어떤 제한이 들어가 버리게 되냐면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이따가 내가 보여는 드릴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따가 보여는 드릴 건데 얘 나누고자 하는 거를 결국 0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개수가 0, 1이 아닌 다른 숫자이기만 해봐. 그럼 실제로 들어가는 숫자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x-2면 여기 x에 그대로 얼마 집어넣으면 돼? 얘 0 만들려면? 2 집어넣으면 되지. 아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3x-5라고 해봐. 그럼 얘를 0 만들어주려면 나 여기 몇 분의 몇 넣어야 돼? 3분의 5를 넣어야 되죠. 근데 3분의 5는 사실 x-3분의 5라고 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와 안 나와? 나올걸요? 여기도 0 만들어주려면 3분의 5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구별이 안 돼요. 벤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엄연히 완벽하게 다른 몫이 나올 거예요. 벤니 여기까지는요. 다른 몫이 나오고 다른 다항식이 나오는 게 편할 텐데
다른 방식이 나올 건데 얘네들이 현재 이 상황에서는 구별을 안 해.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에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대놓고 그 문자 x가 있을 건데 얘가 뒤에 거랑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리제법을 쓸게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1차식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1차식도 결국은 1차항의 계수에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1차항의 계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1차항의 계수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뒤에 있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숫자를 넣으려면 얘가 1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1차항의 계수가 1인수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1차항의 계수가 1인 식으로 그런 1차식을 제한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리제법을 쓰더라. 이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잘 잡아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했어? 그럼 조리제법 쓰시면 돼. 그러면 얘를 봐봐. 얘는 그럼 그걸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보니까 만족했을걸요? 왜냐하면 1차식인데 그 1차식 계수가 1인 1차식이야. 만족했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쓰시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지 지금까지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리제법을 씁니다. 그때 조리제법은 단순하게 계수를 쓰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니은자를 완전히 뒤집어 놨을 때 여기 있는 요식 있죠? 그때 얘가 바로 누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때 여기 앞에 있는 당식 얘가 여기 들어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네들은 문자만 쓰진 않습니다. 문자까지 다 쓰지 않고 얘네들은 뭐로만 제한을 하냐면 이게 포인트야. 얘네들은 계수로만 씁니다. 그러니까 숫자들만 떼오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각 차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얘가 그러면 얘가 식이 몇 차식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몇 차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3차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얘가 3. 그 다음에 여기 몇 차 다음 거는 2차 그래서 2. 그 다음에 다음은 몇 차? 1.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까지 이렇게 계수들만 다 따와서 써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경이 3차항의 계수가 얼마야? 여기 있는 저 식에서 3차항의 계수 얼마지? 얘가 그래서 2. 그쵸? 여기까지는요. 동현이 2차항의 계수가 얼마야? 그치? 마이너스 3 되고 재민이 1차항의 계수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현이 상수항은 그래서 얼마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계수들만 다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계수들만 다 채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얘에 주목하세요. 그때 여기는 누가 오냐면 그때 얘는 2. 뒤에 있는 요식이 여기로 옵니다. 근데 이게 아무렇게 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와야 되냐면 숫자가 와야 되거든요. 그럼 얘 숫자 오려면 여기에서 1, 마이너스 2 이렇게 쓸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가 중요하다 그러겠지?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는 뭐가 오냐면요. 이거 체크. 얘는 무조건 숫자 하나만 와요. 그때 여기 있는 숫자 하나만 오는데 그 숫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요 식 있죠. 이 식 있지. 이 식을 애초에 0으로 만들어 드리는. 그때 요 식을 애초에 0으로 만들어 드리는 그 x값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얼마가 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주목을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2가 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마이너스를 떼고 나면 나머지 숫자 있을 건데 그게 여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조리제법의 준비는 끝난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조리제법의 준비는 끝났다. 지금부터 뭐 하냐면은요. 얘 있죠. 3차항의 계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그냥 내리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내려서 여기 2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부터는 뭐 하냐면 그때 여기 자리부터는요. 그때 얘네 밑에 내린 거랑 그때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숫자 있죠. 얘네들을 곱합니다. 그 곱한 거를 여기다 쓰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 곱하기 2 하면 얘가 그래서 4. 그리고 나서 2를 더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더하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2를 더하면 그럼 얼마 나오겠냐? 4 빼기 3이니까 얼마 나와요? 더하면? 얘 4 빼기 3 더하면? 얘 더하면 얼마? 4 빼기 3 더하면 1 나오겠죠, 얘가?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1.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상수항까지.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1과 2는 여기다 쓸 때 곱한다, 더한다. 홍선이, 곱한다, 더한다. 얘네 둘은 곱한다, 더한다. 그치? 곱해요. 그래서 곱하고 그 다음에 유나 둘은 뭐 한다? 더한다. 그럼 얘 더하면 얼마? 그치? 이렇게 3,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민이 3과 2 다시 뭐하고? 그치? 곱해서 6으로 만들어주고. 나경이 둘 뭐 해주면 돼요, 이제? 더하면 되겠지. 그럼 얘 얼마 남아요? 그러니까 소연이 더하면 얼마 남아? 그럼요. 더하면?
더하라고. 그렇지, 얘 더하면 11 나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다항식의 난수는 다 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럼 몫은 누구고 나머지가 누구냐? 라고 한다면 여기 실제로 여기 남은 거 있죠. 얘 맨 끝에 남은 거. 이게 나머지예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고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붙어있는 얘네 전체 있죠. 이 앞에 붙어있는 얘네 전체가 바로 몫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얘가 현재 몫이 되는데 그 몫을 읽을 때는요. 당연히 이 다항식의 차수들보다 얘네들이 한 칸 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한 칸 더 낮춰줘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여기는 3차를 낮추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2차. 그래서 2차를 낮추면 그래서 얘가 1차 그리고 1차를 나누면 그래서 상수. 이렇게 생각을 해줘서 결국 차수 하나를 낮춰서 그대로 개수들을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현재 몫의 사실은 개수들이에요. 얘가. 그래서 몫의 개수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 몫 QX라고 할게요. 그때 여기에는 몫 QX가 그냥 얘네들 다항식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2창의 개수가 2, 1창의 개수가 1, 그 다음에 상수항이 3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그대로 나눠주게 된, 그래서 얘가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얘가 현재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맨 끝에 남아있는 그 숫자가 나머지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나머지 r, 얘를 구하면은 맨 끝에 남아있는 숫자 11 남았죠. 그 11이 나머지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조리제법은요. 요렇게 1차항으로 나누는 다항식에 대한 계산 연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몇 가지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 문제는 쉬는 시간 갖고 할게요. 쉬는 시간 갖고 20분 되면은 지금 이거 대표형 3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갖고 우리 쉬는 시간이 끝나면 대표형 3부터 이어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2교시 시작할 때 요거 같이 나눠드릴게요. 요거 같이 나눠드릴게요. 2교시 시작할 때 같이 나눠드릴게요. 잠깐 쉬세요 지금. 20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잘해. 야 찬들이 모든 쌤이 그래 모든 쌤이. 참나. 찬들이 맨날 떠. 야, 정신 차려 이 신. 나도 써먹을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신 차려 이 신생아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쌤 뒤에 봤어요 반도체 오빠한테. 야, 제발 거기에 지배되지 말라고 호르몬에 제발. 호르몬에 지배당하고 있어. 안경 본다 그랬잖아. 벗었나? 근데 부모님 멍 때리느라 못 봤어. 야,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 남자애들도 많이 오지 않냐? 남자애들은 관심 없지. 형들밖에 안 와서. 뭐요? 특성화해서 오지 않아요? 너네도 이제? 안 오는데요? 너네 안 와? 너네 안 와? 동현이는? 너네 오지? 솔직히 너네 관심 없지. 형들이라서. 누나들 절대 안 가잖아요. 누나들은 저기 절대 안 가거든. 그래, 대부분 다 여고밖에 없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대중예술고? 대중예고? 야, 거기는 이제, 야, 거기는 맨날 캐스팅 나간대잖아. 거기 대형 기획사 다 들어간대잖아, 요즘. 거기가 요즘 인천에서 제일 뜨는 학교예요. 야, 거기가 신문세탁 제일 잘했어. 거기에 또 다른 별명 신문세탁이잖아요. 제일 잘했어, 신문세탁. 야, 핸드폰 안 꺼, 이씨. 당장 꺼, 이씨. 이제 3번 들어가게. 거기 신문세탁이야. 거기 신문세탁 제일 잘했어요. 자, 여기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26쪽에 여기 1번부터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 쉬워요. 자, 조리제법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여기 조리제법 계산을 할 건데 이거하고 잠깐 연습해보는 시간 조금 가질 거야. 그때 여기는 조리제법 조금 연습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 그 조리제법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억해 줄 거는 항상 이렇게 니은자를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의 개수들을 다 채워 쓴다.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기 있는 개수들을 다 채워 쓰고 있을 텐데 우리는 당연히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랑 밖에 있는 친구만 잘 구별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것만 잘 구별해 주면 돼. 그럼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것부터 써준다면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안에 있는 거를 쓸 때는 여기 있는 얘를 쓴다 아니면 뒤에 거를 쓴다. 앞에 거 뒤에 거 둘 중에 어디를 쓴다? 앞에 거 얘를 여기다 쓴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항상 헷갈리지 마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식을 앞에다가 쓰는 거예요. 안에다가.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얘네 곱게 집어넣어야 돼. 자, 근데 이거 지금 이제 보는 순간 얘가 뭔가 비었어 안 비었어? 딱 보니까. 비었죠. 몇 차항이 없어요? 2차항이 없습니다. 자, 그럼 봐봐. 자, 지금부터 내가 되게 요상한 짓거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너네가 제일 처음에 하는 실수는 바로 뭐냐면 3, 1, 3 이러면서 1, 마이너스 7, 1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이렇게 돼요. 왜 틀리냐면 이건 틀려요. 이건 진짜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실수가 되게 많은데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때 여기는 숨겨져 있는 차수가 있습니다. 몇 차가 있죠? 2차죠. 그럼 2차 항은 없댔잖아. 그럼 없다는 건 다시 하면 그 2차 항 앞에 개수는 얼마란 소리일까요? 0이란 소리야. 다시 하면 뭐야? 개수로만 따지면 숫자는 있었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게 0을 곱했기 때문에 그냥 얘를 0은 평이상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쓴 것 뿐이지 개수를 따지면 엄밀하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야.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 의외로 긴장 많이 해요. 실전에서 많이 긴장을 하게 되면 진짜 저런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거는 그건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쓰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잡아줄 거는 바로 뭐냐면 그때 우리는 개수가 없는 차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개수가 없는 차수가 있다면 얘네들은 반드시 다 뭐로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하냐면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무조건 다 0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없는 차수는 다 0으로 처리해 준다. 이거 항상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그래서 0이라는 숫자로는 등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0. 그 다음에 여기는 1차가 그래서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상수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얘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얼마로 만들어주는 숫자를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야. 여긴 뒤에 있는 거를 얼마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얘 얼마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야? 얘 뒤에 거. 그치? 얘 0으로 만들어주는 그 x값 마이너스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1을 때려 넣는 거야. 이렇게 하고 조리제법 쓰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요렇게 맞춰주게 되면 개수가 이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수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조리제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자, 얘네들은 방금 얘기했지. 더한다 뺀다.
얘네들은 더하지. 맞아, 여기까지 했냐? 더하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며칠 마이너스 1이 됐고 곱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죠? 그럼 얘네들 또 더해주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 그치, 마이너스 6이 됐고 거기에 얘네들 곱하면 플러스 6이죠? 그럼 얘네들 더하게 되면 7. 끝났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몫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때 여기 얘가 몫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거 얘는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해봐. 재민이 얘 몇 차야? 얘는 지금 몇 차가 될까요? 그치, 하나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여긴 3차에 하나 낮춘 차수, 그래서 얘가 그래서 2차가 됩니다. 그럼 얘가 몇 차가 되지? 소연이? 얘는 몇 차가 될까? 그렇지, 하나 낮추면 돼요. 그래서 얘가 1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유나, 얘가 그래서 남은 거 몇 차? 그치, 얘가 상수가 아니라 상수.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상수, 그리고 얘가 그래서 나머지 R.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목 나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몫은 그래서 얘 계수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게 현재 몫이고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저기 끝에 있는 숫자, 얘가 7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찾아주면 되더라.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도 그럼 마찬가지로 풀어주게 된다면 그럼 2번 자체도 마찬가지 니은자를 쭉 쓰면서 가게 되니까 그럼 니은자를 딱 쓰면서 우리가 시작하더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 그럼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다 3차, 2차, 1차 상수가 저기는 다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주게 되면서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7, 마이너스 4는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저기 있는 여기 있는 왼쪽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 왼쪽 거를 조리제법 쓰려면 결국은 얘가 어쨌든 몇 되는 거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치, 얘가 0 되는 거 찾아줄 거니까 그럼 여기는 몇 분의 몇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2분의 3을 일단은 넣어서 조리제법을 쓰기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조리제법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쓰는 중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확하게 못 쓰지. 원칙적으로는 못 써요. 근데 억지로라도 쓰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리면 얘가 그래서 2 곱하면은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은 분모 분자 날라가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3만 남아서 2를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다가 3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 그치,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었고 곱하면 또 얼마가 되게? 그치, 마이너스 3에서 더하면 또 얼마가 되게? 4 되고 곱하면 얼마가 되니까? 6이 되니까 더하면 얼마가 됨? 얘가 그래서 2가 되죠.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또 니네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하나 또 보여줄게. 그럼 니네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그러면 요거 그대로 읽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읽어서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고 하고 나머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2라 읽어요. 왜? 방금 저기서 연습했던 거 그대로 가니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연아 어떻게 될까? 너 한 번만 더 만지면 그거를 뺏어버릴 것이야? 응. 너 수업할 때마다 여기 앞에다가 내고 싶니? 응. 한 번만 더 만지면은 그거를 뺏어버릴 것이다. 자, 그때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는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뭔 맞을까? 나머지가 맞았어? 왜 나머지가 맞았다고 생각했어? 아니, 밑에 다 보지 말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가 맞는 건 맞는데 왜 나머지가 맞았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몫은 틀렸다는 거거든? 그럼 왜 몫은 왜 틀렸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거는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왜 이게 틀렸냐? 라고 한다면 이 조리제법을 써서 나오게 되는 이 몫과 나머지를 보세요. 그럼 이 몫과 나머지를 현재 보게 되면 얘네들은 항등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버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하면 우리가 검산식을 써볼 거예요. 얘네들에 대한 검산식. 그럼 이 나눗셈을 이용했다라는 건 어쨌든 검산식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니까 그럼 검산식을 한번 만들어버려서 우리는 얘를 일단은 좀 그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얘가 그래서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에 우리는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 다항식 저거는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나누고자 했던 식이 관건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고 몫은 그때 저기 있는 몫이 우리는 얘가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가 되었냐면 나머지가 더하기 2가 됐다니까 여기까지는 써줄 수가 있어. 관건은 여기야. 그때 얘가 2x-3이라고 쓰면은 얘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라고 보여주게 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대충 니네가 뭐 나랑 해본 지 이제 보통 거의 한 2주가 다 돼가니까 대충 짬밥으로 오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무조건 틀렸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무조건 틀렸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리제법을 쓴 거잖아. 그럼 조리제법을 써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럼 이걸 검산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노란색으로 괄호친 이 친구는 사실상 그냥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냐면은 그 조리제법을 하기 위한 조건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조리제법을 쓸 수 있는 조건은 2분의 3이라는 친구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1차식에서 나오게 되는 그 0되는 값이죠. 그 1차식을 0 만들어주는 숫자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숫자인데 그 아까 조리제법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에서 그 1차식은 제한했죠. 그 조리제법에서의 1차식에서의 1창의 개수는 얼마로 제한했어 아까? 조리제법을 쓸 때는 1창의 개수가 무조건 얼마여야만 한다 그랬습니까? 그거 반드시 1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뭐야? 이거는 이 1차식을 0 만들어준 숫자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그 1창의 개수는 지금부터 얼마로 고정되어 있냐면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창의 개수가 1인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숫자가 저기 있는 저 노란색 빈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결국 개수가 x예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로 가 있는 형태인 거야. 그 여기 있는 x 대신에 2분의 3을 넣어줬을 때 0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몇 분의 몇이 들어오냐면 이렇게.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3이 그래서 들어온다라는 게 지금 여기 포인트입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를 잡아주는 게 포인트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뭐야? 다르잖아요. 결국은. 나누려고 했던 거랑 실제로 나눠진 숫자는 다르죠. 보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이것 때문에 얘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야? 얘를 이용해서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들을 변화를 주면 그때부터 식이 달라지죠. 나누려고 하는 식이 달라지지. 2x-3을 만들겠다고 여기 그냥 곱하기 2 해버리면 큰일 나버리잖아.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양 끝에 걸 유지를 하면서 얘만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그걸 쓰려면 얘 가지고 이용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나는 뭐야? 얘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 봐봐. 얘네 셋이 같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얼마 같이 가지고 있게? 얘네 셋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얼마 같이 가지고 있게? 2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앞으로 묶어도 돼요? 안 돼요? 되겠지. 그래서 이런 황등식에서의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인 몫을 찾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이 괄호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x 마이너스 2분의 3이 곱해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얘네 있죠? 이거를 하나로 다시 합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싹 곱해주게 되면서 얘가 다시 한 번 더 써지게 돼. 그럼 얘네가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되냐면은 x부터 주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지게 되면서 2x-3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 지금. 그럼 요걸로 되었을 때 몫은 얘랑 실제 곱해졌던 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가 몫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몫이 되었고 나머지는 변화를 안 주지. 그래서 나머지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몫과 나머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결국 몫은 곱해져 있다라는 거야. 검산식으로 쓰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변형을 줄 때는 몫에 변형을 준다. 나머지는 변형을 주지 않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조리제법을 쓸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리제법은 그래서 약간 고도의 테크닉이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것도 같이 생각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 3-1번부터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3-1번에 3번과 4번 특히 조심하면서 풀어보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번과 4번 특히 조심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지금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형 4번 보고 그 다음에 학평 기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대표형 4번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 문제가 그래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야. 방금 했던 거를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방금 했던 거를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학교 시험에서는 잘 나온다. 특히 남고들 특히 주목하고 보세요. 남고들이 잘 나옵니다. 진짜 잘 나옵니다. 왜 내는지 모르겠지만 잘 나와요. 중요한 건 학평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학평은. 그러다 보니까 여고들은 학평을 좀 반영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거 안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남고들은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내시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그 삶의 개척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남고들은 아직까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거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 스타일인데 지금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면 이 문제의 포인트, 키워드 하나 잡아드릴게요. 그때 이 문제는요, 딱 이것만 적어주세요.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항등식이랑 좀 연관이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검산식만 잘 써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검산식을 한번 좀 잘 써주시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검산식을 가지고 우리가 조작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주저리 샬라샬라 거리고 있어. 재민아, 그거 아직 아니야. 응, 그거 조금 이따가 할 거야.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할 거야. 그럼 샬라샬라 돼 있는 거 뒤로 넘기면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다항식 fx를 일단 뭐로 나눌 거야? 나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다항식 fx 뭐로 나누었을 거야? 이거 한번씩 세보면 우리는 다항식 fx를 나는 지금부터 뭐로 나눌 거냐면 x-2로 나누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존재하겠지. 그때 여기 있는 몫을 나는 현재 몇 x라 그랬고 지금 현재 문제에서 몫을 현재 몇 x라 그랬어요? 그치? 몫을 현재 여기에서 qx라고 잡아줬고 나머지를 뭐라고 잡아줬어요? 지금 보니까 그치? 나머지를 r 요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 자체가. 그럼 여기에서 나머지를 이거라고 할 때에서 끊어주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시작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럼 요 fx 요거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 fx를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보니까 fx 찾을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네요. 그치? 있겠네요. 정확하게는 못 찾더라도 검산식이라는 걸 써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fx에 대한 적어도 우리는 검산식은 쓰겠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fx에 대한 검산식을 쓰게 되면 그래서 우린 여기는 fx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때 여기는 fx는 결국 여기 나누고자 했던 다항식 x-2에다가 여기 있는 목 qx를 곱해주고 거기에 누구를 더해주는 꼴이 되는 거냐면 나머지를 더해주는 꼴이 됩니다. 뭐 요런 항등식은 새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검산식이지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검산식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그 fx를 똑같이 나눌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fx를 x-2로 나눌 거예요? 아니면 2x-4로 나눌 거예요? 이번엔? 그치? 2x-4로 나누었을 때 그 목과 나머지를 여기는 qr을 이용해서 구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가 될 거고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요 항등식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항등식에서 우리가 하나 더 포커스 맞출 거는 바로 여기 있는 네모칠 요 x-2가 즉 나누고자 했던 요 다항식이 나는 지금부터 2x-4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2가 2x-4로 바뀌려면 여기 그냥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곱하기 2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곱하기 2 해줍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기에 이렇게 갑자기 얘한테만 갑자기 곱하기 2를 줘버렸죠. 그럼 우리는 등식의 성질을 의해서 여기 양옆에 모두 다한테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곱하기 2 해버리게 되는 순간 다항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개수가 달라지면 다른 다항식이잖아요? 다시 한번 뭐야? 여기랑 여기에는 뭘 곱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랑 여기는 곱하지 않고 얘만 곱하기 2에서 2x-4를 만들어주려면 왠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알죠? 수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있죠? 그것만 잘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수학은 뭘 가장 좋아하냐면 뭘 줘요? 그럼 그 준 거를 아니다. 니네 게 아니다. 다시 뺏어요. 그걸 되게 잘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내 맘대로 줬지. 그럼 그 준 거를 다시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뺏으면 돼. 그럼 뺏으면 어쨌든 이런 제로섬이잖아요. 줬다 뺏으면 결국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원리를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제로섬 게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2를 줬어요.
그리고 2를 다시 뺏고 싶어. 그럼 2를 다시 뭐 하기만 하면 돼? 이 곱한 거를 줬으면은 그걸 다시 뺏고 싶으면 2를 다시 뭐 하면 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곱하기 2분의 1을 여기서 또 해주는 겁니다. 즉, 이 몫에서 지들끼리 알아서 지지고 볶고 다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몫에 저기 나누고자 했던 식이 있을 거야. 거기에 2배를 한 2x-4 이렇게 곱해주게 된다면 결국은 목 앞에 현재 2분의 1이 곱해지고 거기에 우리는 목 qx까지 다 곱해준 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는 실질적인 변화는 안 줬으니까 그 나머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재민아, 그 뒤쪽이야. 뒤쪽. 뒤에 있어. 뒤에. 그래서 뒤에 지금 현재 대표형 4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게 되면은 뭐야? 그럼 fx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써줄 수 있대. 이거 자체도 검산식이죠. 똑같이 얘기하자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검산식이니까 결국 뭐야? 끝난 거예요. 왜? 우리는 검산식이 나왔으면 그냥 이대로 쓰기만 하면은 되기 때문이거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목과 나머지를 읽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몫은 어디 있게? 몫은 어디 있게? 이게 나누려고 했던 거니까 이거 자체가 몫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그래서 목.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게? 맨 뒤에 붙어있는 얘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나머지게.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이건 약간 뭔가 보면 알겠지만 그냥 항등식 하나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요즘은 이게 잘 안 나와. 왜? 쉬워서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연습 조금만 해보면은요, 이거 원리만 잘 이해한다면 솔직히 너네 이거 다 이해는 되죠? 지금 이 내용 내가 뭐라 하는지는. 그러면 그 뭐라 하는지 이해가 되고 이걸 한두 번 연습해보면 바로 보여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얘는 약간 조금 오케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29쪽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29쪽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걔네들을 한번 좀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거기 오타 있을 거야. 알아서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뭐 하나가 빠져 있을 거예요. 모음 하나. 거기에 모음 하나, 하나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교재에 있는 문제들 자체가 요즘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프린트 드린 거 있었을 겁니다. 그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프린트 드린 거 있을 건데 그거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학평 기출 바라보기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테마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1강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할게요. 우리 학원에서 정규 수업 때 이거 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정규 수업 때 이걸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뭐냐? 외부 유출하지 마세요.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마세요. 내가 자료는 밴드에는 올려드리지만 유튜브에는 안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연습하기 문제가 뭐다라는 것까지는 너네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외부 유출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내가 그 시중에 보면은 학평 기출 문제집이 진짜 많아요. 나는 그거 매년 무조건 삽니다. 매년 사요. 매년 교사용을 받아서 보면 계속 분석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들만 골라서 너네한테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리뉴얼 된 거예요. 이게 솔직히 얘기하자면. 리뉴얼 된 거예요. 왜냐? 올해 기출까지 반영했습니다. 올해 기출까지 반영했기 때문에 되게 리뉴얼한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라보기 1번. 이게 올해 기출이에요. 인천시에서 나왔습니다. 9월은 인천시 겁니다. 2024년 9월 고1 1번 문제입니다. 학평 1번.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도 몇 번? 1번. 이게 1번.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내는 학교 스타일이 여고가 요런 스타일. 그냥 단순 더하시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그럼 남고는 어떻게 내냐? 조금 변형 줘요. 요런 스타일. 이게 남고. 근데 이거는 여고 일부도 저렇게 냅니다. 여고 일부도 저걸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저게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시험 대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시험 대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학교가 어디로 가는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그 학교에 맞춰서 어느 학교는 낸다, 어느 학교는 안 낸다 이거를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학교가 안 정해져 있어요. 너네가 그냥 가고 싶은 거지 아직 지원했지는 않았어요. 외고 아니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외고 국제고가 아니면은요. 가고 싶은 거지 아직 거기에서 당신 오세요 라고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을 지으실 수가 없어서 내가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가 내고 어느 학교가 안 내는지는. 알겠지? 물론 안 내는 학교들 중에서 오랜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즉 그 정도로 되게 단골 주제인데 1번은 몇 분 컷 하셔야 될까요? 이런 거 딱 읽어보면 몇 분 컷? 3분씩이나 줘야 되니? 2분? 그래요. 넉넉하게 2분 주세요.
넉넉하게 2분. 왜? 그냥 풀어보면 돼. 봐봐, 홍선이 미리 풀잖아. 이거 미리 푸는 거 아니야. 바라보기는요,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여기 이 바라보기 코너는요, 여러분들이 이 기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시각을 길러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미리 풀어봐도 좋기는 좋아요. 연습하기는 풀어보셔도 좋아요. 근데 바라보기는 먼저 학평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학평 문제는 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그냥 내가 주관식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그냥 간단히 하시고 나온 거지. 당연히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간단히 갔다 와. 그럼 얘 간단히 뭐라고 얘기하겠냐? 객관식으로 바꾸면.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 객관식으로 바꾸면 간단히 하면 이렇게 나와요. 되게 불친절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게 끝이야. 실제로 간단히 하면 이렇게 나와요. 되게 불친절하죠? 그래서 되게 불친절한 스타일인데 이 불친절한 스타일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세요. 됐죠? 너네한테 더 이상 존댓말을 쓰지 않아요. 너네한테 더 이상 존댓말 쓰지 않습니다. 의외로 싸가지 없어요. 그거 맞아요. 싸가지가 없어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보고 딱 느꼈어. 굉장히 싸가지가 없어집니다. 교수님이 너네 무조건 무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싸가지 없습니다. 참 별론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출제하시는 분들 일부는 교수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어째요? 어쩔 수 없어요. 야, 그럼 A 더하기 B 하라 그랬죠? 그럼 둘을 뭐 하면 돼요? 단순하게? 더하면 됩니다. 우리 다항식 더할 때 아무렇게 더합니까? 동료항들끼리만 더합니까? 동료항들끼리만 더한다. 즉 같은 문자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만 더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단순하게 더해주게 되면서 x제곱은 x제곱끼리만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가 몇 x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몇 x제곱? 그치. 3x제곱 그 다음에 우리는 xy끼리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날라가죠? 그래서 xy들은 날라가고 y제곱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렇지. 플러스 y제곱 1번 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평 기출 문제가 쫄 게 없다니까. 똑같다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되게 싸가지 있고 싸가지 없고 이 차이일 뿐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되게 간단해요. 2번 같이 가볼까요? 그럼 2번은 조금 응용한 거지. 2016년이네요 2016년에 나왔었던 9월 고일 문제네요. 인천시 교육청 문제입니다. 너는 2016년에 뭐 하고 있었어요? 나 이때 재수했는데? 나 이때 재수했는데? 나 이때 20살. 나 이때 20살이에요. 남들은 술 먹고 놀고 있는데 나는 재수학원 끌려가가지고 도살장처럼 재수학원에서 재수하던 그 시절이에요. 암울하죠. 재수학원에서 맨날 학원 열심히 째끼고 다녔습니다. 퇴원 직전까지 가봤어요. 나 의외로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열심히 째고 다녔죠. 째면 안 되죠. 째진 않아. 쟤는 적어도 째진 않아.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지.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는가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다항식 x를 구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항식 x를 얘 가지고 구하려면 적어도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누구만 남겨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딱 보니까 x만 남겨주는 게 좋을 것 같지? 그럼 x는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a가 어디로 가기만 하면 돼. 솔직히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a가 어디로 가기만 하면 돼? 이항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x는 그래서 a 더하기 b가 됐대.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다항식 a와 다항식 b 그냥 둘을 뭐 해주세요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인 거예요? 그래 더해라 이렇게 된 거야. 예전엔 이렇게 문자를 적고 이 다항식 x를 찾으세요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또 잘 맞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두 개를 비교해보세요. 누가 더 싸가지가 없어 보여요? 얘가 더 싸가지가 없어요? 아니면 얘가 그나마 더 싸가지가 없어요? 아니 둘 다 싸가지 없는데 그나마 아니 그래 둘 다 싸가지 없는 건 맞아요. 참고로 같은 출제기관이에요. 인천에서 냈어요. 둘 다. 둘 다 인천에서 냈는데 어디가 조금 더 싸가지 없어 보이나요? 얘가 조금 더 싸가지 없어 보여요? 난 개인적으로 얘가 더 싸가지 없어 보여요. 왜? 얘도 똑같이 구하시오인데요? 간단히 하시오인데 아니 간단히 하시오랑 구하시오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어투에서 싸가지는 말고 얘는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보라고. 약간 조금 더 포장을 한 겹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겹을 더 준 건 아니고 한 0.3%는 더 포장지를 더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포장지를 조금 더 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은 해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단순한 거야. 왜? 이게 1번이었거든요. 이게 1번이었었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풀어주면은요 그냥 단순하게 둘을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더하는 순서는 알다시피 x제곱은 못 더하니까 그냥 2x제곱 갑니다. 그럼 x들끼리 더하면 얘가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x들끼리 더하면 쟤는 지금은 그렇지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그리고 상수들끼리 더하면 더하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더하기 1 되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다항식 x가 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학평 기출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니? 여기까지 했냐? 막상 보니까 어때요? 쉽죠? 할만하죠? 그쵸? 여기까지 했냐? 근데 잊지 말아라. 이건 어디까지나 몇 번이었다? 이게 1번이었습니다. 지금 학평 기출로 따지면 얘가 2점이에요. 2점. 제일 낮은 점수죠. 그래서 2점 줍니다. 이 문제 하나 틀리면 98점 맞는 거예요. 이 문제 틀리면 98점? 그럼 1등급 받긴 받는데요. 되게 이상한 1등급을 받았다고 애들이 겁나 놀릴 겁니다. 애들이 96점 1등급은 되게 존경해요. 98점 1등급은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 거 다 맞추고 쉬운 거 틀렸다는 소리거든요. 절대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놀림감 당하기 쉬우니까 이 점은 무조건 확실하게 맞추고 간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거기 옆에 연습하기 솔직히 내가 시간 줄 필요도 없죠.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쵸? 여기까지는요. 나중에 클릭 때 한번 풀어보세요.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바라보기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1번부터 우리가 4번까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자면은요.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1번이 제일 그럽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봐.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요게 2021년에 나왔었던 기출문제예요. 2021년에 나왔었던 11월 고1 학평 기출문제입니다. 경기도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인천시도 요즘은 저거를 많이 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저거보다 조금은 단순하게 내고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 했냐? 다항식 찾는 거는 조금 단순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게 인천시 스타일인데 지금 1번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만 일단 찾아보세요.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목표만 잘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깃발만 잘 세우면 되는데 그 깃발은 어디에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일단 물어볼게요. 다항식 x 더하기 a의 세제곱 더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4를 곱한 것의 전개식에서 나는 x제곱의 개수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나는 여기서 상수 a의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깃발 한번 세워보세요. 이런 문제의 포인트는 깃발 잘 세우는 거야. 일단 깃발 세울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찾아보세요. 뭘 구하래요? 그치? 상수 A 동그라미.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A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A가 궁금한데 그 A를 찾기 위한 단서를 지금 현재 여기 문제 잘 째려보면 줬을까요? 아니면 안 줬을까요? 줬을걸? 그래서 그 A를 찾기 위한 조건을 여기 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우리는 이 다항식의 전개식인 거는 알겠으니까 이건 나중에 뭐 전개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린 여기에서 누구의 개수를 현재 알려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치? x제곱의 개수 알려드렸죠. 자, 여기 밑줄. 그래서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10이다. 즉 나는 뭘 쓸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래 그럼 나는 x제곱을 쓸 수밖에 없네. 이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x제곱의 개수가 10이라는 걸 이용할 거라서 그래서 우린 여기는 x제곱의 개수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그 x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 주어졌던 여기는 x 더하기 a의 세제곱과 그 다음에 여기는 x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여기서 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거 얘부터 얘기를 하자면 얘는 줬어요? 안 줬어요? x제곱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것 같아? 얘 전개해보면은요 나올걸? 왜냐면 요거는 좀 전개를 해보면 얘가 x 세제곱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됐든 간에 x제곱은 뭔가 나오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대놓고 x제곱이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이거 전개해보면은요. 얘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얘는 대놓고 있습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찾아주면 되냐면 얘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x제곱의 개수를 찾기만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얘를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바로 얘를 그냥 전개해서 보든가.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얘를 아예 전개해서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다항식 곱셈하는 방법 알지? 우리 다항식 곱셈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x 더하기 a의 세제곱은 다시 하면 x 더하기 a를 몇 번 곱했단 소리니까 3번 곱했단 소리니까 이거를 그냥 x 더하기 a, x 더하기 a, x 더하기 a로 나누어서 x제곱을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조작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x제곱이 나오려면 적어도 x는 몇 개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가 2번 골라지면 돼요. 그럼 남은 거는 무조건 누구밖에 못 골라요? 이렇게 a만 고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애들끼리 골라가지고 우리가 x제곱의 개수를 하나씩 찾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편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이게 더 편해요. 그럼 이걸 쓰세요. 난 전개하는 게 편해요. 그럼 전개하세요. 괜찮네요. 여기까지는요? 둘 중에 편한 거를 쓰면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찾기 위한 조건만 가주면 돼.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학평의 풀이의 정답은 없어요. 해설지를 드리긴 할 거지만 그 해설지가 그 정답의 일부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의 풀이를 만드셔도 됩니다. 이게 3점짜리였거든요. 3점짜리도 이래요. 그럼 4점짜리는 풀이가 더 다양하다는 소리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풀이가 더 다양하다는 소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설지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립니다. 이러면 학평은 뭔 문제가 나와도 풀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학평은 진짜 무슨 문제가 나와도 풀어요. 이런 연습만 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시간은 이런 거를 키워주는 시간으로 운영할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너네가 3월 학평 특강 만약에 정민쌤 거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런 시각을 키우는 수업으로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풀이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저런 풀이도 이때 내 풀이가 이것도 됐는데 그것도 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는 수업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학평은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알겠지? 학평은 그렇게 바라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얘가 편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난 이걸로 갈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설명하기 제일 좋은 건 이거고 근데 이걸 하면 너무 시시하고 난 그냥 이걸로 풀어드릴게요. 이게 설명하기에 조금 더 나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결국 얘는 경우의 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A를 여기서 골랐느냐? 여기서 골랐느냐가 관건이지. 왜? A만 고르는 위치만 잘 잡아주면 나머지는 그냥 X 골라버리면 그게 X제곱이 될 거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래서 A가 어디서 골라졌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X제곱이 나오는 건 맞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총 몇 자리에서 A를 고를 수 있게 됩니까? 몇 자리에서 A가 골라집니까? 지금 보게 되면 얘네들은 총 몇 자리에서 A가 골라지죠? A는 총 몇 번 고를 수 있어요? 3번. 하나, 둘, 셋. 그치?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3번 골라질 수 있지? 그럼 여기는 AX제곱이 총 몇 번 더해졌다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거니까 얘네 총 3번 더해졌으니까 거기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냐면 3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3A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더해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이렇게 3AX제곱 더하기 X제곱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얘가 그럼 3A 더하기 1의 X제곱이 되었고 이게 X제곱의 총 개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X제곱의 개수가 문제에서 얘기한 거야. 얘가 얼마라고 지금. 문제에서 얘를 얘기해 준 거야. 얘가 얼마래? 문제에서 지금. 그래. 얘가 지금 이제 10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풀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다 괜찮아요? 지금 현재 와닿죠? 지금 풀이 다 와닿지? 괜찮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현재 X제곱의 개수가 되었고 그게 바로 3A 더하기 1이었는데 그게 문제에서 깔아준 것처럼 제가 10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저걸 그대로 잡아줘서 따라서 우리는 그럼 3A 더하기 1이 10이네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3A가 9가 되네 여기서 A 찾으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 찾아주면 정답 나오네. 그래서 A가 얼마네? A가 3이네.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중간중간 이렇게 3월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3월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단원별로 좀 나누어서 보여드리고 아마 학기 시작하고 나오게 되면은요 진도 빼고 그러는데 워낙 바쁠 거예요. 그래서 학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따로 시간 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정규 수업 내에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월 전까지는 이렇게 좀 따로 테마적으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내가 신경을 좀 쓸게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손글씨 해설 이거 지금 나눠줄 테니까 이거 한번 받아가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끝나게 되면은 여기까지 좀 통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몇 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거는 그래도 여기 해설지 좀 드릴 테니까 그거 받아가시면 되겠고 클리닉 오늘 재민이 빼고 다 하셔야 되죠. 재민이 월요일에 했으니까 재민이 안 해도 되고 나머지는 다 하셔야 됩니다. 클리닉은 3강의실 가서 하면 되고 교재랑 프린트 다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질문 많이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상강기술로 넘어갈게요. 고생했습니다.